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관입니다. 오늘은 원광대 치과병원 병원장 출신 김윤상 원장님 모시고 치과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삼본에 있는 마음체육과 치과의 김윤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모신다고 하니까 군포랑 삼봉 지역에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일단은 부분 틀니 관련해서 군포 삼본에도 조금 시니어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분 틀니를 사용할 때 생기는 불편감하고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십니다. 네. 네. 부분 틀니라 하면 그 자연 치아가 상실된 것 중에 좀 많이 상실돼서 주위 치아를 이용해서 고정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나머지 치아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고정하는, 꼈다 뺐다 하는 부분 틀니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정하는 그 지대치아라고 하는 치아입니다. 부분 틀니를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치아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부분 틀니 하고 치과에 됐으니까 오지 않으시고 그냥 잘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참 지나서 틀니가 잘 안 맞게 되는, 울리는 게 잘 안 맞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이제 오셔서 뭐가 문제인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지대치 주위에 관리가 안 돼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뼈가 많이 소실되고 치아 흔들리고 잇몸 부어서 네네. 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제 또 치주과 전문이라서 네. 이쪽 잇몸 쪽에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분 틀니 하시는 분들은 그 자연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치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을 좀 방문을 해야 될까요? 지대치 상황이면은 본인이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 없는 부분, 있는 부분, 아니면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부분 틀니로 그 공간을 메꿔주는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되고 네. 부분 틀니도 소독이나 그런 것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병원은 어느 주기로 좀 방문을 하면 좋을까요? 틀니와 자연치가 다를 수 있는데 틀니도 잇몸 뼈에 얹혀지는 경우에는 그 잇몸 뼈가 약간씩 노화에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니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6개월 정도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자연치아는 세균 감염은 항상 되기 때문에 네네. 치료와 관리가 중요해서 만약에 염증이 생겨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진행 후에 몇 주나 한 달 간격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고 그 뒤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그 상황의 관리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정말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1년 관리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임플란트 시술 후에 부작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자연치 빼고 나서 치아처럼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네. 많은 장점이 있는 와중에 자연치와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치와보다는 치아 사이 공간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고요. 세균이나 뭐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겼을 때 자연치와는 다르게 면역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빨리 잇몸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하더라도 훨씬 더 자연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거를 본인의 그 임플란트의 심어진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관리를 잘하면 잘 쓸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는 임플란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고 그냥 잘 씹으면 되지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또 잇몸 질환에 의해서 임플란트도 잔시 똑같이 소실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치아와는 이제 다르게 뼈에 완전히 붙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임플란트 기능은 하게 됩니다. 씹는 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많이 소실되어서 흔들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붓거나 잘 씹을 수 있는데 왜 붓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이 늦게 뼈가 좀 소실돼 있지만 남아있는 뼈 가지고도 식사는 하실 수는 있게 됩니다. 자연 치아가 있을 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나요? 그 전에 훨씬 더 빨리 느끼고 음. 흔들리고 붓고 시리고 아프고 하는 거를 그 전에 먼저 느끼게 되지만 임플란트는 전혀 못 느끼는 상태로 심각한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을 때는 자연 치아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게 선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겠다를 느끼기 전에 아, 네.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돼서 이거는 잘 알 수가 겉으로는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뼈의 높이 선 정도 아니면 임플란트 그 구조의 모양 그 임플란트 머리를 임플란트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모양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모양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를 사전에 알고 치료를 하는 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길이고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